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이번 사연을 시작해볼까요? 저는 올해로 40살이 된 남성 최민재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경험들은 절대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제 경험도 그런 일인데요. 누군가는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을 일일지도 모르죠. 저는 그런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어디에도 속 시원히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서 오늘 몰래 여러분과 이 사연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사연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일이네요. 제가 35살 때였고요. 저는 자동차 매장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바퀴 달린 건 다 좋아하다 보니 자전거도 좋아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전거 동호회 활동도 하게 되었어요.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잖아요. 그 당시 영업일로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수단이 자전거 타는 일이었죠. 거의 매주 자전거 동호회에 나가면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요. 자전거도 나름 잘 탄다고 회원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정말 재밌게 자전거 라이프를 즐기던 시절이었죠. 그러다가 그 동호회에서 저보다 10살 많으신 형님 한 분과 무척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동호회에 가입하고 처음 나오실 때부터 엄청 비싼 고급 자전거를 타고 나오셨죠. 자전거 즐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흔히들 기암급이라고 하는 자전거 한 대에 돈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고급 자전거 모델이 있답니다. 자전거를 썩 잘 타시지는 않았지만 신규 회원이니 제가 잘 챙겨드리면서 같이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게 되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 당시 사업도 꽤 잘 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차도 벤츠 S클래스를 모시더라고요. 기암급 고급 자전거에 벤츠까지 정말 저에게는 부러운 그 자체였던 형님이었어요. 국산 준중형 작은 차를 타는 저로서는 사실 기가 팍 죽을 뿐이었죠. 어찌 보면 자전거라는 같은 취미가 아니었다면 절대 저같이 평범한 직장인하고는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도 젊은 제가 자전거도 잘 타고 성격도 원만한 편이어서 그 형님의 기분을 잘 맞춰드렸나 봅니다. 물론 동호회 신규 회원이어서 제가 잘 챙기기도 했고요. 그렇게 동호회를 하면서 그 형님과 자연스레 무척 가까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주말에는 그 형님과 저 단둘이서만 자전거를 타게 되는 일도 생겼죠. 그러던 어느 날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그 형님이 자기네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자전거를 신나게 타고 오면 땀 범벅이 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라이딩 후에는 샤워가 필수죠. 그래서 저녁 초대를 해주신 걸 거절할 수는 없고 해서 빨리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고 방문 드리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껄껄 웃으시면서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둘러 집으로 가서 대충 샤워를 하고 나름 잘 차려입고 그 형님 댁에 방문을 했습니다. 삼성동의 고급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정말 으리으리하더라고요.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기가 팍 죽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아파트를 보면서 나도 열심히 일해서 꼭 성공해야겠다는 동기부여는 되더라고요. 물론 가능할지는 알 수 없지만요. 그 아파트가 도대체 가격대가 얼마인지는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튼 알려주신 주소로 가서 벨을 누르고 형님 댁에 들어갔는데요. 정말 아파트 현관에서부터 너무 으리으리한 느낌이었어요. 이런 집에 사는 기분은 어떤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형님의 서재에는 가격이 1,000만 원이 넘는 그 기암이라고 불리는 멋진 자전거가 놓여져 있었고요. 그런데 그 집의 화려함보다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이 있었는데요. 저를 맞이하러 나오신 형수님이었어요. 그 형님이 돈이 많으신 분이라 당연히 형수님도 멋진 분일 거라고 예상을 안 했던 건 아닌데요. 형수님을 뵙는 순간 1,000만 원짜리 자전거, 벤츠 S클래스, 아파트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정말 여배우 뺨치는 수준으로 매력적이신 분이시더라고요. 저같이 평범한 남자들은 길에서 마주치면 쳐다도 못 볼 만큼 매력적인 분이셨어요. 어떤 관리를 받는 건지 얼굴 피부에 빛이 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몸매도 압권이었습니다. 결혼 10년 차라 초등학생 아이도 있다고 하셨는데 조금 과장을 보태면 미혼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매력적인 분이셨어요. 형수님이 저녁 준비해뒀다고 주방으로 안내를 해주셨는데 솔직히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형님은 전생의 나라를 구했던 걸까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저녁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형님의 인생 철학에 대해서 들으면서 저는 기가 팍 죽기는 했지만 최대한 분위기를 띄우면서 있었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에 매력적인 미모의 아내까지. 그 형님은 그 당시 저에게는 정말 우상 같은 존재로 여겨졌었죠. 다행히 형수님도 서글서글한 제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렇게 몇 번 더 그 형님과 형수님을 만나면서 서로들 꽤 친해지게 되었어요. 저는 살면서 내 돈 주고는 돈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못 먹어본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분위기 좋은 식당에도 가보게 되었죠. 정말 돈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언젠가 형님하고 분위기 좋은 고급 술집에서 술을 한잔 하기로 약속한 날이었는데요. 저는 먼저 그 술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형님이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자기가 선약 때문에 늦으니 자기 와이프랑 먼저 한잔하고 있으라고요. 원래 약속은 형님하고 밖에서 둘이 보기로 한 건데 조금 의외이기는 했어요. 그래도 저는 알겠다고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조금 있다가 형수님이 도착했어요. 저 멀리서 형수님이 걸어오는데 정말 무슨 모델이 걸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런 여자랑 살면 무슨 기분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건넸어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형수님이 그냥 기다리기 지루하니 가볍게 둘이 먼저 한잔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분위기에 취해서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조금 알딸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때 형수님이 민재씨 나 좀 취했나 봐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어지럽네요. 그 말을 듣고는 부축해서 화장실로 모셔다 드렸죠. 몇 잔 안 마셨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취하셨는지 비틀비틀 거리셨어요. 화장실에 다녀오셔서는 아예 제 옆자리에 앉아서 제 어깨에 기대시더라고요. 저는 좀 난처했습니다. 이러고 있는 가운데 그 형님이 도착이라도 하면 괜시리 형수님에게 흑심을 품은 걸로 오해라도 받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형수님 정신 차리세요라고 말하면서 어떻게든 형수님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했었죠. 그럴수록 더 깊이 기대우시는데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일부러 이러시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과하게 기대우시는데 저는 정말 이성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별별 노력을 다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슬픈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형수님에게 들릴까봐 걱정될 정도였죠. 그때 형님에게 메시지가 한 통 도착했어요. 오늘 선약 있던 게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못 갈 것 같으니 형수님을 집에 좀 데려다 주라고요.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참에 형수님을 얼른 댁으로 모셔다 드리고 이 상황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형수님을 거의 아는 것처럼 부축하고 택시를 불러서는 댁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가려는데 굳이 집에 들어왔다가 가라고 떼를 쓰시더라고요. 민재씨, 나 너무 취한 것 같아서 어지러운데 안방까지 데려다 주면 안 돼요? 마침 우리 꼬마도 학원에서 하는 영어 캠프 보내서 집에 아무도 없어요. 저는 술이 취해서 해롱되는 형수님을 업어서 침대에 눕혀드리고는 돌아가려는데 형수님이 민재씨, 잠깐만 이야기 좀 하고 가요. 나 심심해. 나 심심하게 만들면 남편한테 이를 거예요.
이러시는데 난처했죠. 그래서 침대 옆에 테이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서는 형님 돌아오실 때까지 말동무를 해드리겠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형수님이 오늘 남편 늦는다고 했는데 민재 씨는 나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민재 씨 마음에 들더라. 우리 남편이 민재 씨 힘이 좋아서 자전거도 엄청 잘 탄다고 하던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허벅지를 만지시더라고요. 저는 정신은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거부했는데 몸이 반응하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신체 반응은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이대로 있다가는 사고를 칠 것만 같다는 확신이 들었고 형수님을 거의 밀치다시피 하고 일어났죠. 제가 중요한 일이 있는데 깜빡했다고 둘러대면서 그 형님의 집을 도망치다시피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어찌나 유동치고 두근거리는지 이 상황을 형님에게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걱정도 되고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형님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죠. 그리고는 형수님은 댁에 잘 모셔다 드렸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더니 형님이 먼저 얘기 다 들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내가 형수님에게 나쁜 마음을 먹고 들이댄 걸로 오해하시면 어쩌나 했죠. 그랬더니 형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를 그간 집에 몇 번 초대한 건 형수님이 저를 만나보고 싶어 해서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 집에 초대해서 마치 저를 면접 보신 것처럼 살펴봤던 거죠. 그리고는 형수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일부러 오늘의 일을 꾸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런 일을 꾸미셨냐고 물었더니 그 형님이 이러시더군요. 사람이 어떻게 매일 밥만 먹고 사나 가끔 외식도 하고 특별식도 먹어줘야지. 사람 인생도 특히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오늘 우리 와이프에게 특별식을 선물하려고 한 건데 민재 씨가 그 기회를 발로 걷어 차버렸구만. 이 얘기를 듣는데 솔직히 화가 좀 났습니다. 저를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생각도 들고 놀림감에 든 기분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민망한 일로 장난을 치다니 나를 어떻게 봤길래 그런 걸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그 형님과는 인연을 끊게 되었죠. 저는 자주 나가던 자전거 동호회마저 그만둬버리면서 그 형님과의 인연은 거기서 완전히 끝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저도 3년 전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특별할 건 없지만 그래도 나름 와이프와 오붓하고 즐거운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요. 결혼 3년 차에 접어드는 요즘 가끔 가다가 그때 그 형님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 당시에 형님이 했었던 이야기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면서 가끔 외식도 하고 특별식도 먹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요. 그 당시에는 그 형님의 그 이야기가 마치 장난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분이 불쾌해지기까지 했었죠.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어 보니 그때 그 형님과 형수님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의 부부관계가 나빠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그런 가끔의 일탈이 부부 사이를 더 금실 좋은 사이로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저는 그런 일탈을 지금의 아내에게 권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그때 그 형님과 형수님의 심정이 이제서야 비로소 이해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제가 그때 그 형수님의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제 인생이 약간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그 누구도 알 수는 없는 가정에 불과하지만 아마 그랬다면 그 경험 또한 아주 특별한 기억으로 저에게 뚜렷하게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저는 요즘 들어 가끔씩 그 당시를 상상하면서 그 형수님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제 모습을 그려보곤 한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이상으로 제 사연을 마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